10대나 20대의 일본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멋지고 잘생겼다고 부러워하고 30대 들어서는 한국 사회의 구조가 일본과는 많이 다른데 오히려 한국이 더 앞선 것 같다며 부러워합니다. 30대 들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할 때 옆 나라 한국을 보니까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도쿄에서 태어났고 올해로 34이에요. 이름은 마유라고 해요. 대학교는 도쿄에 있는 국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일본의 성장기와 침체기,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에 대해 깊이 배웠는데요. 솔직히 그때부터 조금씩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일본 사회 전체가 마치 시간을 멈춘 것처럼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요. 기술은 발전하고 회사는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분위기엔 생기가 없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말이죠. 저는 졸업 후엔 곧바로 전통 있는 제조업체에 입사했어요. 면봉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다른 나라 같으면 면봉 하나로 이렇게 몇십 년간 유지가 어렵죠. 하지만 일본답게 안정적이고 오래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고 면봉이라는 물건 하나에도 브랜드가 있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일본이 가장 잘난 줄 알았어요. 아무리 30년간 경제성장이 멈춰 있었다 해도 말이죠.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건 일본 사회 자체가 변화에 둔감한 면도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 회사 면봉을 찾는 사람이 쉽게 다른 면봉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대단하다기보다 그저 바뀌지 않는 그런 관성이 있어서 많은 전통 제조업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러던 중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고 한국이나 중국에서 우리 회사 제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 회사는 그래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죠. 해외 전략 부서라고. 이름은 거창한데 쉽게 말하면 한국이나 중국에 우리 회사 면봉을 수출하는 일이었어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 있는 면봉이라고 하니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한국이나 중국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고 프리미엄이 붙은 거였어요. 저는 원래 근무하던 사업팀에서 해외 전략부라는 그 부서로 옮겼고 덕분에 지루하던 일상이 조금은 다양해졌어요. 해외 전략 부서에서 일하면서 외국 기업들과 소통할 일이 자주 있었는데 더 정확히는 한국 수입 업체와 소통할 일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란 나라와 연결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한국 출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건데 힘든 출장 얼른 해치우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사실 그때가 한국에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너무 아쉽기도 했어요. 그간 한국에 가볼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음에 언젠간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출장으로 한국을 가게 되다니 조금은 아쉽기도 했죠. 서울 출장 일정이 확정되고 비행기를 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내 삶의 관점이 뒤흔들릴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저 또 하나의 일로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일본이 싫은 건 아니에요. 이 나라만의 정갈함, 사계절이 분명한 날씨, 조용한 골목길을 걷는 감성은 여전히 제게 익숙하고 따뜻하게 다가와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봤던 그 움직이는 에너지는 정말 오랜만에 느낀 자극이었어요. 일본은 겉으로 보면 여전히 정돈되어 있고 조용하고 고요한 나라죠. 누구 하나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전철 안은 늘 조용하고 거리의 간판조차 일정한 규칙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런 모습이 일본을 사랑하는 이유라고 말하는 외국인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몰라요. 정말 힘든 삶 속 지하철을 매일 타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직장으로 향해서 힘이 들어서 가기 싫지만 묵묵히 눈을 감고 약간의 잠이라도 청하고 있는 사실을 말이죠.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단어였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10년이 아니었어요. 그 10년은 20년이 되었고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죠.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사회는 한 번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말이 익숙해질 정도예요. 제가 19살 때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서 이제 20년이라는 말로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또 30년,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결국 잃어버린 숫자만 커지고 있어요. GDP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고 자산 가격은 무기력한 수준에서 멈춰 있죠.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듯 보여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움직임도 없는 정적인 사회 같았어요. 그런 상황은 일터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졌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일본에선 중견 규모로 나름 안정된 위치에 있는 제조업체예요. 하지만 회의는 늘 시간만 길고 회의록에 적힐 문장 하나하나가 중요했죠. 결정은 빠르게 내려지지 않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신중하게 고민만 하다가 사라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상사는 후배의 의견을 듣기보단 자신의 경험을 강조했고 후배들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더 이상 말을 아꼈죠.
그리고 선배들의 결론은 그겁니다. 현상 유지만 잘하자, 바꾸려고 하지 말자.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냥 이렇게 유지되는 것에 감사해라. 그 안에서 도전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집중했어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던 건 제 또래 친구들이 가진 정서였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스로를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어차피 일본은 크게 달라질 수 없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죠. 놀랍게도 제 친구들은 각자 일하는 분야가 달라요. 그냥 모든 직장, 모든 곳에서 그런 게 만연해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역동성,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들 스스로를 타이르듯 말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를 포기한 듯한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누구도 미래를 기대하지 않았고 그저 안정적으로 일하고 조용히 은퇴하자는 식의 분위기가 퍼져 있었어요. 청년 실업률은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보기일 뿐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면서도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회사도 이제는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아르바이트만 채용하거나 단기 계약직만 채용하죠. 정규직으로 직원을 두면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이고 회사는 몇십 년째 흑자인데 매년 불안하다. 내년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현금 보유량만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서 월급은 오르지 않아요. 저는 10년 전 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9번의 연봉 협상 중 7번이나 연봉은 동결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일해도 모은 돈이 없어요. 월세를 내고 기본 생활을 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죠. 이러한 사실은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개인적인 현실이에요. 이런 막중한 일상 속 한국행은 저에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 공항까지는 3시간도 채 안 걸렸고 도착하자마자 곧장 숙소가 있는 강남 쪽으로 이동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밖을 바라봤는데 이상하게 숨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글로 된 간판과 거리의 색감 때문이었을까요? 뭔가 더 자유롭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다음 날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 장소는 파트너 기업의 본사 회의실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 업체니까 아무래도 딱딱한 분위기를 상상했는데 오히려 공간은 열린 느낌이 강했고 젊은 직원들이 편안한 복장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자료를 실시간 수정하면서 화면을 공유하고 질문이 있으면 막힘없이 손을 들고 발표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 젊은 직원이 PPT를 했는데 글자 하나가 오타가 있었나 봐요. 일본어로 제작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인이라 실수를 할 수 있죠. 우리가 한국 회사 측이 민망하지 않게 그리고 그 젊은 직원이 실수해서 크게 혼날까봐 조용히 괜찮다는 식으로 저 부분이 틀렸다며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만약 우리 회사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 직원은 정말 하루 종일 엄청나게 혼나고 회의는 그대로 중지되고 모두가 일어서서 고개 숙여 수십 번 인사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출장길이고 만약 한국 업체에서 회의를 중단하고 단체로 일어나서 사과하거나 사죄의 의미로 좋은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시간상 곤란하기 때문에 최대한 웃으면서 한국인이 일본어로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니 실수할 수 있는 거라며 괜찮으니 이해하려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한국 회사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현장에서 PPT 화면을 끄더니 수정창으로 들어가서 순식간에 수정해버리고 다시 진행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괜찮다고 이해해주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조금은 지적을 했어도 이런 식으로 넘어갈 분위기 같았다는 거죠.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 회사는 경직되어 있지 않았다입니다. 게다가 한국 회사와 수출입 일정, 물량, 가격 등 수많은 협상, 그리고 우리는 한국 백화점에 집중적으로 입점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측에서는 면봉은 그럴 만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며 대신에 의견을 반영하여 다른 제안을 해주고는 했는데 의견 차이가 발생하자 한국 측에서 빠르게 조율하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제안이 우리 입장에서도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이라서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주고받은 지 1시간도 안 돼서 그런 절충안이 나왔고 백화점에 납품은 하되 화장품 브랜드의 샘플로만 제공하고 고객들로 질 좋은 면봉을 사용해봄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고객이 원하면 제품명을 알려줘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겠다는 그 한국 측의 아이디어와 제안이 우리의 강력한 주장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제안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초안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속도감, 이 유연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표정은 안 들키려고 했었죠. 한국인들은 정말로 슈퍼맨 같았고 정말로 아이디어 뱅크 같았어요. 우리 측은 말은 하진 않았지만
모두들 감탄하는 분위기였죠.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 회사 쪽 직원들은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회사의 성장 속도에 대해 이야기할 땐 눈빛이 살아났어요. 반드시 성장할 것이고 자신들도 결국 이 회사를 기반으로 삼아 자산을 모으고 나중엔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한국인들은 그런 말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걸 보면서 저는 부끄럽게도 일본 회사에서 한 번도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출장 일정은 짧았지만 그 며칠 동안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건 정말 많았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마치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르며 성장하는 사람 같았어요. 안주하지 않고 늘 뭔가를 시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한국은 너무 좁고 얕았구나. 그 전까진 그냥 가깝고 어느 정도 비슷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마주한 한국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사회였다는 거죠. 확실한 건 친구들이 단순히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인 스타들, 한국 음식들을 좋아하고 한국에 다녀와서 그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저는 이번에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친구들이 한국에 다녀온 뒤에는 아이돌 공연 얘기나 맛집, 쇼핑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번엔 다르다고 말이죠. 출장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 날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을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었고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30대 중반들이었죠. 제가 한국에 출장 다녀온다는 걸 알았던 친구들은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출장에서 다녀온 뒤 그날 저녁 곧바로 약속을 잡아놨죠. 저는 친구들에게 기념품도 곧바로 전달도 해줄 겸 그리고 친구들은 저한테 생생한 한국의 이야기를 들을 겸 그렇게 약속을 잡았던 거예요. 그렇게 일단 출장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 뒤로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에서 봤던 것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과 만나 기념품도 나누어주고 친구들은 한국 이야기가 어떨까 다들 궁금해했어요. 가장 최근에 한국을 다녀온 친구가 1년 전에 다녀왔으니 아무래도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친구들은 약속 장소로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라고 느꼈어요. 제가 보고 온 건 그런 이미지들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한국의 모습이었거든요. 회의 문화에서 느꼈던 유연함, 조직 내부에서 보였던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기술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다 보니 친구들도 어느새 진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누구도 대놓고 놀라워하지는 않았지만 대화 속에는 뭔가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시선에 대해서 강한 자극을 느끼는 듯한 조금은 숙연해지는 분위기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저마다 속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20대 때부터 한류 문화에 열광하던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모처럼 정말 살아가는 이야기. 일상 속에서 직장이란 것은 필연적인데 그 직장이라는 공간 속, 그 안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친구들은 30대라는 자신들의 나이에 맞게 이런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들어줬어요. 미안하지만 출장길이라 너네들이 정말 가보라고 추천해주던 명동의 길거리 음식이나 카페거리, 종로거리 같은 데는 못 가봤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은 어디 가서 해보기 힘든데 내가 하고 온 거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도 받아준 것입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처음에 한국에 다녀온 친구를 만나며 한국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가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 가벼운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기분으로 왔지만 제가 주도하는 대화 속 다들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그리고 친구들이 직장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저에게 질문도 했어요. 그렇게 다소 웃음기는 적었지만 진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아무쪼록 한국의 속모습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한국으로 취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왠지 모르게 자유분방하고 깨어있는 느낌이었는데 그걸 이제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친구들의 말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스스로도 한국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내가 느낀 게 단순한 신기함은 아니었는지 지금 한국이 진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죠. 창업률, 모바일 결제 사용률, 온라인 쇼핑 비중, 스타트업 투자 규모 같은 것들이요. 정말 놀랍게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차이가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개인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많고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한국에서는 역대급으로 높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 충성해야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고 모두가 그런 걸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 자유분방함 속에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의 일들도 능률이 오르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수치를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결국엔 사람들의 태도와 사회의 분위기가 가장 인상 깊었다는 거죠.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움직이는 쪽에 가까웠고 반면 일본은 실수를 피하려는 쪽에 더 익숙했어요. 그 차이는 곧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더라고요. 단순히 용기나 각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도전을 받아들이는 온도가 달라 보였다는 거죠. 이제는 저도 20대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사회가 더 살아 숨쉬게 될지, 내가 속한 회사라는 구조가 과연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오더라고요. 한국 출장 이후로 내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출근 시간은 여전히 8시 반이고 회의는 아직도 길고 조심스럽게 진행됐고 거리의 풍경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 시선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회사 시스템의 느림, 늘 반복되는 일처리 방식, 미래에 대한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사람들의 표정.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더는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돌아와서 자꾸만 한국 이야기만 하게 됐던 것도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던 감동을 그냥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보고 온 건 뉴스에 나오는 한국도 관광책자 속의 서울도 아니었어요. 그저 일하는 사람들의 숨결과 리듬이 담긴 살아있는 나라였죠. 나는 이제 한국을 단지 가까운 나라로 보지 않아요. 경쟁 상대로도 과거의 감정으로도 보지 않아요. 존경할 만한 이웃으로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자극적인 거울 같은 존재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